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스케치팩이나 아트스테이션에서 3D 에셋을 가져왔을 때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아는 지식을 모두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주로 마주하는 내용을 위주로만 다루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혹여나 정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카페 질문 게시판에 해당 에셋의 링크와 문제점을 게시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스케치팩에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에셋을 활용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에셋을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어요. 다운로드를 통해서 저희는 이 FBX 파일 형식으로 받아주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압축을 풀어준 다음에 저희 퀵셀 믹서로 한번 불러볼게요. 이름은 study underbar material로 해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셋업에서 커스텀 모델, 해당 에셋의 소스에 들어가서 우루스를 불러와 줄게요. 네, 해당 에셋을 이렇게 불러왔고요. 텍스처를 추가해주기 전에 한번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이렇게 레이어 셋을 보면 이렇게 프로퍼티 부분에 바디, 휠, 글래스로 나눠져 있는데, 혹여나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솔리드를 한번 추가해 주셨다가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전에 배웠던 ID 맵과 다르게 여기 레이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블렌더를 통해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파일 가져오기 FBX를 통해서 해당 파일을 가져올게요. 네, 아웃라이너에 보면 이전에 봤던 로보와 다르게 에셋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죠. 저희 이 로봇 친구는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만 되어 있는데, 이 에셋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객체마다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머티리얼 쪽에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머티리얼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객체마다 자신만의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머티리얼들은 ID 맵을 위한 머티리얼이 아니라 이 에셋 자체의 머티리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 머티리얼마다 가지고 있는 베이스 컬러, 노말, 메탈릭, 러프니스 등 각각의 옵션들도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각각의 텍스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세분화해서 만들면 작업하기는 편하나 용량이 그만큼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 에셋 같은 경우는 유리 부분을 제외하고 크게 자동차 바디 부분이랑 타이어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서 머티리얼을 적용했지만, 다른 에셋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럴 경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머티리얼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작업하는 환경이 달라지는데요. 퀵셀 믹서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퀵셀 믹서에서는 ID 맵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머티리얼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블렌더에서 지어준 머티리얼의 이름대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에셋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개 정도로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기 편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른 에셋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에셋 같은 경우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네, 이렇게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업로드하는데 로딩도 오래 걸리고 추후 작업하는데도 오래 걸릴 거예요. 계산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이번엔 머티리얼 이름 쪽을 볼까요? 머티리얼들의 이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알아보기 힘들죠? 물론 이 에셋을 제작하시는 분이 스스로 알아보기 쉽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작업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들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과 머티리얼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시 저희 드림카 우루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셋업에 텍스처 세팅스 있죠? 여기 안에 보면 에디 텍스처 세치 있어요. 이거를 눌러줄게요. 네, 여기서 보면 여기 왼쪽에 각 머티리얼들의 이름들이 써 있고 이 머티리얼들을 하나씩 이렇게 눌러볼게요. 해당 머티리얼들을 누르면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 머티리얼인지 에셋이 잠시 밝게 빛나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머티리얼을 눌러주고 오른쪽에 보시면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이 name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저는 한국어로 기본이라고 써줄게요. 다음 그 아래에 휠은 저희 바퀴, 그 아래 글래스는 유리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다음 별도 저장 없이 이렇게 꺼주고 다시 레이어를 봐볼게요. 네, 이렇게 한국어도 돼요. 정말 이것마저 안 됐으면 진짜 제가 본사 찾아가서 그냥 아주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 뻔했는데 네, 잘 됩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로 가서 솔리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저는 아까 한 개 추가를 했는데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기본색을 배경으로 해준 다음에 한 개 더 색깔이 구분될 수 있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셋을 보면 오른쪽 프로퍼티 부분에 해당 레이어를 어느 머티리얼에 추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국어로 이름을 바꾼 부분도 잘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익스포트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영어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추후 얼리얼 엔진에서 패키징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한국어로 사용했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단순히 시퀀서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추출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게임이나 다른 회사 같은 곳에 제출하는 데 있어 패키징을 하실 경우에는 작업하실 때 한국어로 사용하시더라도 익스포트 하실 때는 꼭 영어로 익스포트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머티리얼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원한다면 이 솔리드 부분에 아이디맵 마스크를 추가하면 여기 더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 에셋은 아이디맵을 안 만들었는데 머티리얼이 3개 정도밖에 없으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겸 만들어 보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블렌더 열어주셔도 되는데 컴퓨터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픽셀을 닫아주시고 블렌더를 열어줄게요. 네, 블렌더에 이 에셋이 임포트 되었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아웃라이너에서 각 객체마다 각자의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객체 같은 경우는 다른 객체와 동일한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객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에셋 같은 경우는 엄청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시기 불편할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객체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하나의 객체 안에 여러 가지의 머티리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드가 에디트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컨트롤 J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J. 이거는 조인트 기능이라고 해서 모든 객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이에요. 조인트는 접합하다, 달라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방금 저희가 눌렀던 것처럼 오른쪽에 아웃라이너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것을 저희 볼 수 있죠. 그래도 머티리얼 쪽을 보면 머티리얼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에셋이 다 전체 선택이 되는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P를 눌러보겠습니다. separate의 P인데요. 즉 분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P를 누르면 어떻게 분리할 건지 나오는데 저희는 각 머티리얼로 분리할 거기 때문에 머티리얼로 이거를 눌러줄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 아웃라이너가 굉장히 깔끔해졌죠? 이제 ID 맵을 만들기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중복되는 머티리얼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객체들의 이름도 바꿔줄게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하나씩 눌러보면 어떤 객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글래스였던 것 같고 얘는 바디고 얘는 휠인 것 같죠? 네, F2키를 누르면 저희 얼리얼 엔진과 동일하게 해당 객체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유리, 얘는 네, 이렇게 3개로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몸을 클릭하고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닛 부분만 따로 선택해서 볼 건데 네, 컨트롤 L키를 눌러서 보닛 부분만 선택을 해주고 네, UV를 볼게요. 지금은 저희가 선택한 UV만 보이게 되는데 여기 UV 동기화 선택 이 서로 엇갈리는 화살표 있었죠? 이걸 클릭하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에셋과 다르게 지금 이 에셋 같은 경우는 다른 객체와 UV가 겹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작업해 주겠습니다. 지금 본인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P를 눌러줄게요. 이번에는 선택을 눌러서 선택한 것만 분리해 줄게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지금 본인만 따로 분리해 줬잖아요. 이름을 보닛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본인만 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따로 분리해주고 작업을 하면 ID 맵을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한데요. 만약에 보닛에서 내가 원하는 일정한 부분만 선택하고 싶은데 이곳에서 선택하는 게 이 뷰포트에서 선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저희가 UV에서 선택하는 거를 알려드렸었는데 아까처럼 겹쳐져 있으면 UV에서 선택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막상 조인트로 합치고 나서 보니 UV가 겹쳐져 있어서 선택하기 매우 불편할 경우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내가 만약 이 보닛의 중앙 부분에 2줄의 데카를 한번 이렇게 넣어주고 싶은데 믹서에서는 포지션 그레디언트로 작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굴곡진 부분 있죠? 이렇게 굴곡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더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먼저 따로 분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추후 마스킹 작업하면 더욱더 편리할 거예요. 큼지막한 건 이렇게 뷰포트에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쭉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디테일한 건 UV에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머티리얼을 만들어줘야겠죠? 네, 동일하게 머티리얼을 추가해주고 할당해 주겠습니다.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머티리얼을 만들어주고 여기 새로운 이거 눌러줄게요. 간단하게 빨간색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할당을 눌러줘야겠죠? 네, 이곳에 할당을 눌러줄게요. 자, 이번에는 쉐이더 에디터에 들어가서 저희가 베이킹할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네, 우클릭 해주고 추가, 그리고 텍스처에 이미지 텍스처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새로운 눌러주고요. 자, 이름은 idmap 우루스로 해줄게요. 알파는 지워주고요. OK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바디에도 동일하게 붙여 넣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머티리얼의 이미지 텍스처가 준비가 되었고요. 다시 UV로 봐서 여기 이미지 옆에 그림 모양 눌러주고 아이디맵 무르스 선택해 줄게요. 베이크하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여기 카메라 모양의 렌더 프로퍼티스 눌러주시고요.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렌더 프로퍼티스 눌러주시고 렌더 엔진은 사이클, 그리고 CPU는, 그리고 장치는 GPU 계산으로 해주고 아래쪽에 샘플링 아래에 렌더 부분 지금 4K로 되어 있는데 저희 2K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베이크, 네, 저희 이제 구워야죠. 베이크에서 저희 확산, 영어로는 디퓨저로 되어 있죠. 직접이랑 간접은 또 해제를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 베이크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희 선택한 부분이 빨갛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에 추출해 줄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저장해 줄 건데 RGB 선택되어 있고 압축은 0으로 해서 내보내 줄게요. 다시 믹서를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건데 이건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믹서에 저희가 방금 구웠던 아이디맵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텍스처 세팅스에서 네, 저희 본넷이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었죠? 이곳에 머티리얼 아이디를 추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티리얼 아이디가 추가가 되었고 레이어에서도 머티리얼 마스크 부분 쪽을 보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본입 부분만 적용된 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왜 그런지 짐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저희 블렌더에서 보면 아까 조인트 했을 때 UV가 겹쳐 있었잖아요. 얘랑 얘가 네, 이렇게 UV가 겹쳐져 있었는데 이 겹쳐져 있는 부분도 같이 인식을 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뭐 다시 UV를 피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일단 머티리얼을 새로 추가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요. 저희 본입 부분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로 들어가서 이곳에 기존에 있던 이 레드는 지워주고요. 여기 마이너스를 통해서 지워줄게요. 그리고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닛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건 지워주겠습니다. 어차피 ID 맵은 이미 베이크 했어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익스포트 해볼게요. 자, 여기 파일에 내보내기, 그리고 저희 fbx 파일로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는데, 일단 익스포트 할 위치를 결정해 주고요. 우측에 보면 여러 가지 프리셋을 설정한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이 포함, 이 부분을 볼게요. 보면은 뭐 오브젝트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쉬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뭐 라이트나 카메라 같은 게 없어서 메쉬만 해주고, 아래쪽을 보면 뭐 크게 건드리실 건 없고, 저희 애니메이션이 없잖아요. 애니메이션을 베이크, 이것도 해제해 줄게요. 그리고 아마추어에서 림프본을 추가, 이것도 해제해 주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릭이 없어서 크게 상관없는데 추후에 혹시 릭이 있는 것을 가져오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름을 우루스 언더바 테스트 1으로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내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보내게 되었고요. 이거를 믹서에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믹서에서 불러오겠습니다. 텍스처 세팅에서 저희 바디에 ID 맵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워주고요. 보넷에 ID 맵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아까 저희 만들었던 거 있죠? 그대로 추가해 줄게요. 네, 이렇게 보면 레이어 셋에 저희 보닛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ID 맵 마스크에도 이렇게 잘 추가가 되어서 머티리얼을 따로 분리하고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UV가 겹쳐져 있는 에셋 같은 경우는 세퍼레이트를 통해서 분리시켜주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새로 추가를 해주고 익스포트를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믹서에서 레이어 셋, 즉 머티리얼이 별도로 추가가 되면서 작업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일정 부분만 페인팅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지금 저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러한 작업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메쉬만 필요하고 페인팅은 정말 처음부터 다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간편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한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다시 블렌더로 돌아가서 저장하고, 저는 컴퓨터가 저는 지금 녹화까지 하고 있어서 끄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전체 선택해주고 컨트롤 J를 눌러서 조인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객체가 하나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서 A를 누르고 전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키보드 U를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아래 스마트 UV 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UV 투사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UV를 펼쳐주는 건데요. 누르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에셋 같은 경우는 UV가 다 겹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ID 맵을 적용하면 이 겹쳐져 있는 부분도 같이 적용해서 저희가 작업하기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U를 누르고 스마트 UV 투사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네, 이렇게 창이 뜨는데 뭐 각도 제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크게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 값에서 OK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에셋이 무거울수록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네, 완료가 되었다면 UV 패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디맵 기존에 했던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졌죠? 네,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이 다 잘게 UV가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했을 때 기존 UV에 상관없이 하나의 머티리얼로만 작업할 수 있고 추후 믹서에서 페인팅하고 익스포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베이스, 노말, 머티리얼 등의 텍스처들이 한 세트로만 나와서 텍스처의 용량 최적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한 아이디맵도 하나만 만들면 돼서 굉장히 간편하긴 해요. 그런데 단점도 있죠. UV가 너무 빽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부위마다 분리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 멋대로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본네트처럼 큼직큼직한 거는 이렇게 선택하기 좀 편리한데 얘도 좀 이렇게 찢어져 있죠? 딴 데로. 뭐 이렇게 휠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있죠. 그리고 특히 이 타이어 부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UV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조금 그나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잘라놓으면 선택하기가 좀 불편한데 저희가 이전에 선택할 때 선택하고 Ctrl L키를 눌러서 연결되어 있는 면들을 같이 선택하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또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르고 다른 데를 선택한 다음에 또 Ctrl L키 이런 식으로 눌렀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합쳐서 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는 바로 L키인데요. Ctrl L이 아니라 그냥 L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곳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L키를 누른 다음에 또 내가 추가로 선택하고 싶은 곳에 마우스를 올리고 L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굳이 제가 Shift 키를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서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곳에 실수로 눌렀으면 Ctrl Z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저희 머티리얼을 추가하고 아이디맵을 할당해주면 하나의 텍스처로 아이디맵을 만들 수 있겠죠. 뭐 기존에 있었던 건 다 지워도 크게 무관해요. 어차피 한 개로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워주고 저희 아이디맵용만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할당해주고 색깔 보이는 거 이렇게 썼죠? 또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당해주면 되겠죠? 네,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UV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제가 번외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믹서랑은 크게 상관없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셋의 텍스처 파일을 보면 저희 AO 뭔지 알고 계시고 컬러, 이거 베이스 컬러겠죠? 메탈, 러프니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클리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클리어.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플레임은 클리어 코트인데요. 아마 자동차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자동차 코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랩핑점에 가면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마치 핸드폰 보호 필름처럼 자동차 위에도 말 그대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뭐 현실에서는 뭐 스크래치를 방지하거나 기존 색상의 변질을 막아주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랩핑을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색상을 유지를 해주면서 광택을 추가해주고요. 두 번째는 기존 색상을 유지해주되 무늬를 추가해줄 수 있는데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렌더로 설명을 드리고 당연히 얼리얼 엔진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기존의 에셋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따라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실게요. 네, 블렌더도 얼리얼 엔진이랑 동일하게 이 텍스처에서 베이스 컬러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와 주고 이 컬러 부분만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주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죠. 네, 지금 저희가 알아볼 거는 이 클리어 코트 이 친구거든요. 네,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고 클리어 코트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죠? 갑자기 이렇게 마치 위에 코팅을 한 것처럼 윤택이 살아났어요. 그럼 보면 그냥 러프니스를 이 거칠기를 0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린 표를 보면 해당 도색이 가지고 있는 거칠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팅을 한 그 코팅의 거칠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비슷한데 이렇게 얼핏 보면 비슷한데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칠기를 조절해도 거칠기가 1이면은 원래는 이렇게 반사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무광이 돼야 되는데 그 위에 클리어 코트, 즉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 코팅 자체에 광택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거칠기만 조절하면 되는데 굳이 클리어 코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노말 맵을 추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노말 맵은 제가 별도로 가져온 노말 맵인데 얘를 컬러에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노말은 이 표면에 입체감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면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뭔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칠기를 조절하는 거랑 저희 클리어 코트는 별도의 거칠기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클리어 코트와 러프니스의 차이점이 있고요. 더욱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정말 유용한 강의를 맞으니까 그거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냥 얼리얼 엔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차량이 있고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차량은 저희가 클리어 코트를 적용할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클리어 코트를 적용 안 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용하는 방법부터 알려야겠죠?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열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클리어 코트를 연결하는 곳이 있나요? 없죠. 따로 클리어 코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없는데 저희 이곳에서 여기 쉐이딩 모델 있죠? 쉐이딩 모델에 클리어 코트가 있어요. 이걸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클리어 코트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그 텍스처를 연결해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텍스처를 가져오고 얘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얘는 클리어, 얘죠?
얘가 있고, 베이스 컬러, 메탈릭, 그리고 러프니스가 있고, 그리고 이 클리어 코트, 이 친구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클리어 코트 안에도 아까 블렌더처럼 이 클리어 코트 러프니스가 있죠. 여기는 그냥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연결해주고, 이 값을 0에서 1 사이로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었었는데, 이 하나는 클리어 코트 없이 그냥 러프니스 값만 조절할 수 있게 해놓은 머티리얼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클리어 코트를 이렇게 연결했죠. 연결해서 조작할 수 있는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제가 비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줬고, 지금 왼쪽 오른쪽 모두 클리어 코트가 적용이 안 되어 있고 러프니스의 1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러프니스 1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광으로 표현되고 있고, 둘 다 러프니스를 0으로 해주면 이렇게 반질반질해졌죠? 빛도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고, 동일하게 방금처럼 1로 해주면 무광에다가 빛도 반사가 안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 왼쪽에는 러프니스가 1인데 클리어 코트를 추가해 볼게요. 나 분명 러프니스를 1로 해줬는데 클리어 코트를 추가하니까 방금처럼 러프니스가 0인 것처럼 반질반질해졌죠? 여기에다가 클리어 코트의 러프니스까지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만약에 얘가 러프니스가 1인 것처럼 동일하게 완전 무광이 됐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에셋의 러프니스도 1이고 클리어 코트가 가지고 있는 러프니스도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전 무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후 여러분들께서 뭐 차량을 가지고 얼리얼 엔진에서 활용할 경우 이 클리어 코트에 대한 개념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안 짚어드리는 이유가 저희 초급 강의에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혹시 이번에 얼리얼 엔진 5.2로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게 추가되었는데요.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재질이 이렇게 겹쳐져서 표현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나올 서브스트레이트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